이제 맨 마지막 이제 화학 4단원 이제 반응 속도 단원 한번 나가 보도록 합시다. 앞에는 조금 비교적 쉬웠고 반응 속도 단원은 약간 그거보다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반응 속도 봅니다. 반응의 빠르기. 자, 이게 반응이 빨리 일어나는 반응이 있고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반응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연소를 한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일어나죠. 연소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철이 녹이 쓴다 그러면 이제 한 세월이죠.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녹이 쓰는 거. 아, 물론 뭐 소금물 묻혀놓고 다음날 지나면 뭐 녹이 쓸 수도 있지만 이게 반응이 실시간으로 우리가 녹이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얘가 낡고 있어.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일어나서 실제로 이게 반응이 진행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를 빠른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폭죽이나 화약의 폭발, 연소, 산과 연기의 중화 반응, 사과의 갈변. 그렇죠. 얘도 생각보다 빨리 변해요. 순식간에 깎아놓으면 금방 변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느린 반응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큰 세월에 느리게 일어나는 반응이 느린 반응이에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철이 부식되는 반응, 석회 동굴이 생성되는 반응, 뭐 몇천 년 걸리죠. 이런 거는. 그 다음에는 과일이 익는 현상, 낙엽의 색깔이 변화. 직접적으로 오래 관찰을 하더라도 뭐다? 반응이 진행되는 거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이 불가능한 거는 바로 아주 느린 반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반응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이거를 구분을 해주는 거는 화학 반응이 빠르게 또는 느리게 일어나는 정도를 바로 반응 속도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빨리 빠르게 일어나느냐인데, 근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반응 물질은 어찌됐든 줄 수밖에 없고요. 생성 물질은 어찌됐든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응 물질이 반응 물질이 감소하는 양이랑 생성 물질이 증가하는 양이랑 일정 비율을 가지고 얘네들이 늘고 줄고를 할 거기 때문에 따라서 반응 속도는요, 단위 시간당 보통은 1초 동안에 자, 반응물의 몰수 아니야 농도 감소량 또는 생성물의 농도 증가량으로 나타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는 시간분의 농도 변화량으로 나타내주게 되는데 반응 시간 동안에 반응 물질의 보통은 이제 몰 농도 감소량 또는 반응 시간 동안에 생성 물질의 몰 농도 증가량으로 이렇게 두 개를 구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 둘이 결국에 같아요. 왜? 시간 동안에 반응 물질의 농도가 줄어드는 속도나 시간 동안에 생성 물질의 농도가 같은 시간 동안에 늘어나는 값이나 서로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단위는 반응 속도는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몰 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몰 농도 퍼 세크 또는 몰 퍼 리터 세크, 몰 퍼 리터 미니 뭐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게 질량 변화량으로 보던지 아니면은 기체 부피 변화량으로 보던지 뭐 앙금이 생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보던지 뭐 이렇게 비교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반응 속도를 측정해 주는 방법은 기체의 부피를 측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속과 산이 반응해서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는 이런 반응에서 보면은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주사기 안에 모인 기체의 부피를 측정을 해서 부피의 변화를 구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기체 질량을 측정을 하는 방법도 있죠. 즉 기체가 발생을 하는 반응에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전체 질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염산하고 탄산칼슘을 반응을 시키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할 텐데 얘를 느슨하게 막아 놓으면은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볼 빠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간 양이 발생 양에 해당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감소한 질량이 결국에는 그 시간 동안에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질량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에 기체 질량, 즉 전체 질량의 감소량을 측정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앙금 생성 시간을 측정을 해서 앙금이 생성이 되는 반응에서 일정 양의 앙금이 생겨서
밑에 표시해 놓은 글자가 안 보일 때까지 걸리는 시간, 뭐 요런 거를 측정을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너무 이건 불확실하지, 막 눈이 시력이 좋아서 나는 보이는데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보통 질량이나 부피 변화를 이렇게 측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옆에 나와 있는 반응 속도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화학 평형을 배웠잖아요. 화학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개 반응물까지 다 빵이 되는 경우는 없고, 결국에는 반응물질의 농도가 줄다가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줄어들지 않고, 생성물질도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자, 따라서 이렇게 어떤 특정 시간이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평형 상태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반응 속도가 없지, 이제 0이 돼 버리는 거죠. 왜? 농도 변화 자체가 안 생기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때 같은 시간 동안에 생성물질의 증가량으로 보여주던지, 농도의 증가량, 아니면은 반응물질의 농도 감소량, 이만큼 감소량으로 보던지, 아니면 이렇게 증가량으로 보던지,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거다? 반응 속도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반응 속도를 보게 되면은 생성물질이나 반응물질이나 점점 느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반응물질도 시간 동안에 농도의 변화량이 점점 늘어나기는 하지만, 늘어나는 폭이 점점 줄어드니까 반응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가 나중에 빵! 얘도 점점 반응 속도가 느려지다가 나중에 빵!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반응이 진행이 되면은 점점 반응 속도는 감소하다가 나중에 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평균 반응 속도랑 순간 반응 속도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물리에서 우리 속도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평균 반응 속도는 일정 시간 동안 반응물 또는 생성물의 농도의 변화량을 나타낸 값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T분의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농도의 변화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 농도 그래프에서 구간의 기울기입니다. 즉, 반응 시작점과 반응 끝점을 이은 구간의 기울기. 즉, 예를 들어서 0부터 T1까지의 뭐다? 평균 반응 속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그었을 때 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평균 반응 속도. T1부터 T2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평균 반응 속도. 그 다음에 T2부터 뭐 끝까지는 쭉 이렇게 가면서 여기가 평균 반응 속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간의 기울기고, 순간 반응 속도는 특정 시간에서 반응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는 그 딱 정해진 순간의 속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얘는 접선의 기울기로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여기서 이게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선, 원래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주려면 정확하게는 이제 미분 값으로 구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미분을 이거 할 때는 미적분 기본 1은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선생님이 수학 아마 배울 것 같은데, 접선의 기울기는 이 함수 그래프를 알고 있다면 미분을 해주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주 짧은 구간의 뭐다? 기울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고, 저게 실제로 딱 그 순간에서의 속도니까 정확하겠죠. 속도 자체는. 그 다음에 초기 반응 속도하고 최종 반응 속도를 보면은 어차피 그래프의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져요. 반응 물질로 보아도 그렇고 생성 물질로 보더라도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의 기울기는 완만해지게 돼요. 왜? 점점 느려지니까. 반응 물질의 농도도 자꾸 생성 물질로 가니까 점점 줄어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정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반응물이 감소하는 양이 줄어들면 생성물이 증가하는 양도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초기 반응 속도는 반응이 막 시작되는 시점 0에서 순간 반응 속도가 바로 초기 반응 속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순간 반응 속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반응에서 시간에 따른 생성물은 꾸준히 줄고 반응물은 꾸준히 늘어나게 되는데, 접선의 기울기는 점점 줄고, 마찬가지로 평균 기울기도 구간의 평균 기울기를 보면은 점점 줄어드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 반응 속도는 시간분의
그 시간 동안의 몰 농도의 변화량으로 구해주면 되고, 대신에 이때는 반응 물질은 감소량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생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몰 농도의 증가량의 차이만큼으로 해주면 되니까 얘는 플러스 값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몰 농도 변화량 델타 A랑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B랑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에다가 부호만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둘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감소량으로 보는 거고 하나는 증가량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는 음의 속도고 양의 속도지만 절대값의 크기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순간 반응 속도는 이게 도함수예요. 미분값. T에 관해서 B의 농도를 나눠준 거다라고 하는 저게 미분값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점점 계속 작아지고, 저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반응 속도는 반응이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느려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겠지요. 자, 그래서 화학 반응식과 반응 속도의 표현을 보게 되면은 같은 화학 반응에서 반응 속도는, 자, 반응물을 기준으로 하든,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했지만 생성물을 기준으로 하든 어떤 물질을 기준으로 해도 그 값은 서로 다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반응 속도는 항상 속도는 양의 값으로 나타내는데 반응물의 농도 변화량은 음의 값이 되기 때문에 반응물의 농도 변화량으로 반응 속도 나타낼 때는 음수를 붙여서 양수화해서 나타내 줍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계수비는, 자, 생성되거나 소모되는 물질의 몰비이기 때문에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농도 변화량을 계수로 나누어서 보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N2 플러스 3H2가 이 NH3에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에서 결국에 여기서 질소의 농도 변화량하고 수소의 농도, 질소 농도 감소량, 수소 농도 감소량, 암모니아 농도 증가량이 서로 같아요. 같은 시간 동안. 근데 델타 T 동안에 얘가 1 줄 때 3이 줄고 2가 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N2 값하고 마이너스 3분의 1 델타 T분의 H2하고 얘는 증가량이니까 2분의 1분의 델타 T분의 암모니아 NH3하고 같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농도 변화량을 계수로 나눠줘야 동일한 시간당 농도의 변화량을 비교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반응 속도 구해줄 때 앞에 있는 계수값으로 나눠줍니다. 대신에 반응 물질은 음수값을 붙여주고 생성물질 같은 경우에는 양수값을 붙여가지고 반응 속도값을 비교를 해준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1번. 반응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가 않은 것은 OOX입니다. 맞고. 자, 순간 반응 속도는 시간 농도 그래프에서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 반응 속도고, 이거는 직선의 기울기가 아니라 접선의 기울기로 표현을 해줘야지 맞게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표는 A가 B로 가는 반응에서 10초 간격으로 발생하는 B의 부피를 측정을 했대요. 자, 10초에서 30초 동안, 10초에서 30초 동안이면 총 30초 동안에 얼마 늘어나니? 0에서 46만, 10초. 자, 10초에서 30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럼 총 20초 동안에 얼마가 늘어난 거면 16이 늘어났으니까 0.8ml/s가 되겠고, 평균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른 구간은 이때 보면은 얼마 늘어났어요? 30, 16, 2 정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0에서 10초 구간이 30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으니까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른 구간은 0에서 10초 구간이 되겠죠. 다음에 3번. 다음은 반응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인데,
기억하고 니은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면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충분한 양의 묽은 염산에 탄산칼슘을 넣어서 반응을 시켰을 때 이때 반응 속도는 일정 시간 동안에 점점 느려집니다. 점점 감소한 질량의 변화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서 탄산칼슘이 반응하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고 얘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A가 B로 가는 반응에서 반응 시간에 따른 B의 농도를 나타내는데 지금 보면은 얘는 비가역 반응이에요. 지금. 그죠? 얘가 쌍화살표가 아니기 때문에 비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몽창 다 간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0에서 30초 동안의 평균 반응 속도는 자, 총 생성물질이 30초 동안에 얼마 생겼어? 몰 농도 변화가 4죠. 그렇죠? 4만큼이니까 15분의 2에 해당이 될 거고 그러면은 얘가 완전 반응이 종료됐었을 때의 B의 농도가 5예요. 1대 1이 반응하는 거니까 A의 초기 농도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5가 돼야 되겠죠. 왜? 이 반응은 비가역 반응이고 완전히 다 한 개 반응물이 A가 다 B로 변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최종,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5에서 완전히 가서 0이 될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이게 반응 속도가 아니라 농도라 얘는 0으로 도달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자, 그 다음에 5번. 자, 다음은 N2 플러스 3H2에서 이 NH3에 반응해서 반응 속도를 구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래요. 기억부터 디귿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도 변화, 질소부터 농도 변화 보자. 질소 같은 경우에는 3에서 1이 됐죠. 그렇죠? 따라서 3에서 1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에는 7에서 1로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0에서 4로 가서 플러스 4가 되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근데 0에서 30분 동안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1. 질소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는 수소 같은 경우에는 7에서 4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0에서 2로 갔기 때문에 플러스 2이기 때문에 평균 반응 속도는 그냥 다 똑같죠. 따라서 30분 동안에 질소가 1만큼 줄었으니까 따라서 30분의 1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뭘로 보여줘도 저거는 동일하게 나와줘야지 맞게 되는 거니까. 그죠? 자, 이제 반응 속도식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이게 반응 속도식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거랑 우리 화학에서 했던 평형상수하고는 달라요. 화학 평형상수식이랑 반응 속도식은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혼돈을 하면은 안 돼요. 자, 그래서 반응 속도식은 반응 속도와 반응물의 농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식이 바로 반응 속도 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 식을 써주는 거는 자, V 반응 속도는 K는 반응 속도 상수예요. K 값은 반응 속도 상수고 자, 그 다음에는 A 하고 AA가 B 그래서 CCDD라고 해서 A, B, C, D는 개수잖아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A, 대괄호는 몰 농도죠? A 몰 농도의 M승분의 B 몰 농도의 N승 값으로 써주게 되는데 여기서 M하고 N은 이 화학 반응의 반응 차수예요. 반응 차수. 즉, 반응 물질의 농도가 변할 때 반응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응 물질의 농도가 예를 들어서 반응 물질의 농도가 N배가 됐었을 때 그대로 N배가 되는 경우, 반응 속도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반응 속도가 N배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N배가 됐더니 반응 속도가
제곱배가 되는 경우도 있고 반응 속도가 n의 3승배가 되는 경우도 이렇게 존재를 한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어떤 특정 반응 물질의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이 반응 차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A에 대해서는 M승이니까 M차 반응이고 B에 대해서는 N차 반응이고, 두 개를 전체 다 더해 준 게 바로 전체 반응 차수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반응 차수는 반응 계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화학 반응식만 보고서 얘가 차수가 얼마인지는 판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2라고 해가지고 여기 1, 2 들어가서 3차 반응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알 수가 없고, 실험을 통해서만 각각 물질의 농도에 배수가 됐었을 때 반응 속도가 어떻게 빨라지는지를 보고 나서만 판별이 가능하니까 저 계수가 직접 매칭이 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1차 반응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은 반응 계수가 바로 지수가 차수가 될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실험적으로 나온 결과치만 보고서 농도의 배수가 됐었을 때 반응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를 보고서 반응 차수를 판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반드시 실험을 통해서만 우리는 반응 차수를 구해줄 수 있고, 임의로 계수가 반응 차수가 된다 라고 단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하고 아이오딘하고 결합을 해서 아이오딘과 수소가 됐었을 때 반응 속도식은 이렇게 나와요. 즉 여기 1 그냥 우연히 계수랑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돼서 전체 반응 차수가 2차고, 지금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메테인이랑 일산화탄소로 나눠지는 이 반응에서는 보면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바로 2차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농도가 2배가 되면 반응 속도가 4배로 빨라진다는 소리예요. 결국에 여기서 요것만 보면 계수가 1이라서 1이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 왜? 실험을 통해 봤더니 실제로 농도가 높아질 때 바로 비례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하고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아내야 된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반응 속도 상수는 반응 속도 식에서 비례 상수예요. 반응 속도 식에서 비례 상수로 반응에 따라서 값이 다 달라요. 이 반응에 따라서, 그리고 반응에 따라 다르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뭐에 따라서 다르다? 차수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값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 평형상수 마냥 온도에 따라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반응물의 농도가 얼마인지는 영향이 없고, 같은 반응이면은 반응 속도가 같습니다. 알겠죠? 이 반응 속도 상수는 반응물의 농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 반응식의 종류에 의해서, 반응식의 종류에 의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다? 온도가 달라지면은 반응 속도 상수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속도식이 V는 KA. 그러면은 요거의 단위는 뭐냐면 S분의 1이 나와요. 즉 S분의 1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반응 차수가 2가 돼 버리면은 몰 농도 퍼 세크분의 1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3차 반응식이 돼 버리면은 몰 제곱 세크분의 1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반응 속도는 몰 퍼 리터 세크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소거를 시켜지는 형태로 결정이 되니까, 이 반응 차수와 반응 속도 상수는 결국에는 뭐를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임의로 결정을 해줄 수가 없어요. 물론 차수를 보면은 몰 퍼 리터 세크만 남게 반응 이 속도 상수를 결정을 해줄 수야 있기야 하겠지만은 나온 실험식을 보고서 속도 상수 값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이제 반응 속도 식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서 나온 게 일산화질소가 산소랑 반응을 해서 이산화질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일어날 때, 앞으로 이제 문제 풀면서 이거 많이 볼 텐데, 반응물의 초기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초기 반응 속도를 측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반응 속도식은 결국에는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생성물의 농도랑은 관계가 없어요.
자, 반응물의 초기 농도가 지금 일산화질소랑 산소가 보면은 2배가 됐고, 얘는 똑같고 2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 1번, 2번식을 비교를 해보면 일산화질소는 2배가 됐고, 그 다음에 산소 농도가 일정해요. 그랬더니만 초기 반응 속도가 1에 비해서 2가 몇 배가 됐냐면은 4배가 됐어요. 지금 일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2배가 됐더니 반응 속도가 4배가 됐고, 그 다음에 1하고 3을 비교를 해보면은 일산화질소의 농도는 같고 산소의 농도가 2배가 됐더니 반응 속도 몇 배가 됐냐면 2배가 됐어요. 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아까 선생님이 저기다 써줬었지만, 즉 1차 반응식은 반응 물질의 농도가 n배가 됐었을 때 바로 반응 속도가 뭐가 됩니까? 그냥 그대로 n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반응이면 반응 물질의 농도가 2배가 됐었을 때, 그러니까 제곱배, 그러니까 n배가 되면 n 제곱배. 만약에 3차 반응식이면은 어떻게 돼요? n배가 됐었을 때 n 3승배만큼으로 커지게 됩니다. 즉 반응 물질의 농도 다시 정리해주면, 반응 물질의 농도가 n배가 되었을 때 반응 속도가 그대로 n배가 돼버리면은 요 물질에 대한 차수는 몇 차? 1차. 그 다음에는 n배가 됐었을 때 반응 속도가 n제곱배가 돼버리면은 2차. 그 다음에는 n배가 됐었을 때 반응 속도가 n 3승배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는 이제 3차 차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0차도 있어요. 0차가 아니라 0차는 농도를 키워줘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응 속도가 변함이 없으면, 농도 변화에 따른 반응 속도 변화가 없으면 걔는 차수 없는 거예요. 그냥 0차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반응 속도에 들어가려면 결국엔 뭐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몰농도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기체 또는 수용액만 가능하겠죠. 즉 평형상수에서도 농도로 결정이 되는 값이라 농도가 없는 액체나 고체는 평형상수식에서 제외시켜 줬잖아요. 반응속도식도 마찬가지로 몰 농도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체나 수용액 상태에 있는 물질만 반응속도식에 포함을 시켜주고, 고체나 액체 상태 같은 경우에는 반응속도식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반응의 반감기. 자, 보면은 1차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A가 B로 변할 때 반응 속도식이 차수가 1인 거예요. 즉 A의 농도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반응 속도가 결정이 되는 게 바로 뭐에 해당이 된다? 1차 반응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반응물의 농도에 비례를 하고, 그 다음에 반응물의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그냥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반응 속도 상수값에 해당이 되는 거겠지요. 그렇죠? V는 KA니까 얘를 그대로 몰농도 A로 나눠주면 남는 거는 상수밖에 없을 테니까 이게 바로 1차 반응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반감기를 가진다라고 하는 게 반응물의 농도가 반응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감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로 감소를 한다는 소리는 얘가 절반, A에서 2분의 A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T였어요. 그러면은 2분의 A에서 요거의 절반인 4분의 A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T만큼이 걸리고, 그러면은 4분의 A에서 8분의 A만큼으로 이거에 또 다시 절반이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도 아마 T가 돼서 실제로는 여기가 이제 3T만큼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각각 어차피 반응 속도가 1차 반응식이면 정확하게 반응 물질의 농도 값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농도가 줄어들면 반응 속도도 느려지고 농도가 커지면 반응 속도 빨라지니까 이 농도가 줄어드는 비율이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가게 된다. 그래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반감기는 반응 물질의 농도가 2분의 1로, 현재 반응 물질의 농도가 2분의 1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바로
반감기라고 해요. 이거 반감기라고 하는 거는 지구과학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절대 연령 구할 때 방사성 동위 원소의 반감기라고 하는 걸 이용을 했잖아요. 외부 요인에 관계없이 정확하게 무원소의 양이 2분의 1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였던 것처럼 여기서도 온도 일정한 상태에서 화학 반응이 진행되고 1차 화학 반응식일 때 정확하게 반응 물질이 초기 농도의 2분의 1, 나머지의 또 다시 2분의 1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일정하고 그거를 바로 반감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 반응 물질이 얼마나 남아있나를 보고서 반감기가 몇 번 지나는지도 우리는 예측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반감기, 즉 반응물의 농도가 2분의 1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1차 반응의 반감기는 반응물의 농도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해요. 그러니까 초기 반응 농도가 1이든 여기서 2배가 돼서 2든 여기서 절반이 돼서 2분의 1이든 얘가 농도가 얼마로 시작되던 간에 초기 농도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다? 같다. 농도랑 상관없이 2분의 1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다?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오산화 이질소의 분해 반응이 보면은 오산화 이질소가 이산화질소랑 산소로 나눠지게 되는데 처음에 1몰 농도에서 2분의 1 농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00초였으면 현재 2분의 1 농도에서 4분의 1 농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똑같이 얼마 걸린다? 100초. 그래서 200이 된 거고 현재 4분의 1에서 또 다시 요거의 절반인 8분의 1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얼마다? 100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있던 간에 초기 농도가 얼마든 같은 반응이고 1차 반응이면 반감기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반응물의 농도가 12에서 6으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8에서 4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4에서 2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2분의 1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다? 다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렇게 반감기가 일정한 걸 보면은 이 반응 물질에 대해서 1차 반응식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것처럼 농도 변화에 따른 화학 반응식 표를 주어져도 실험을 통해서 반응 차수를 예측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감기가 일정한 걸 보고서도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바로 뭐다? 얘가 1차 반응식이다 라고 하는 거를 예측을 해 볼 수가 있겠지요. 결국에는. 그죠? 자, 그 다음에 1차 반응에 반감기가 활용되는 사례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이건 이제 그 절대 연령 측정을 하는 지구과학에서 배웠던 바로 이제 그 내용이에요. 방사성 탄소가 붕괴하는 반응은 1차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14탄소가 12탄소, 방사성 동위 원소인 탄소가 그냥 일반 안정한 12탄소로 붕괴하는 반응은 1차 반응이에요. 물론 이때 이제 붕괴하면서 방사선이 나오겠지. 반감기가 약 5730년쯤이 된대요. 그래서 유물에서 뭔가를 캐냈을 때 또는 좀 오래된 사체 같은 거에서 얘가 사후 얼마나 지났는지 이런 거를 판별을 할 때 방출되는 방사성 탄소 농도와 대기의 탄소 농도를 비교를 해주면 유물의 연대를 측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양이 얼마나 처음에 남아있는가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반감기가 그닥 길지가 않기 때문에 한 5만 년 내에 유물 연대를 측정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이거보다 더 긴 거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긴 우라늄 같은 원소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염소 소독제 투입. 물을 소독하기 위해서 넣는 염소가 분해가 되는 반응도 1차 반응에 해당이 돼요. 물을 소독을 할 때 물속에 남아있는 염소의 농도를 고려를 해서 투입하는 염소의 양과 횟수 등을 조절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물을 소독하기 위해서 넣는 염소가 얘가 분해되는 반응도 1차 반응식에 해당이 된다. 원래 염소 소독할 때 물에다가 염소를 집어넣으면은 요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얘가 하이포화 염소산 또는 차염소산이라고 하는 요 녀석이 ClO- 라고 하는 요 녀석이 실제로는 뭘 가지냐면은 살균 소독 작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나중에 이제 붕괴가 돼서 점점 없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요거의 양이 얼마나 남아있나를 보고서 염소를 얼마나 넣어줘야 되는지를 조절할 수도 있고, 의약품 안에서 체내의 반감기, 그러니까 체내에서 얘네들도 농도가 분해가 되니까 점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물이 체내에서 분해되는 과정은 대부분 다 1차 반응을 따르기 때문에 혈중 약물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을 파악을 해서 투약 간격, 용량을 결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뭐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3시간이 지나면은 혈중 농도가 2분의 1로 아세틸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2분의 1로 줄어드니까 요 시간 자체를 고려를 해서 얘가 체내 농도가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때 투약을 한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감기가 일정한 것 같은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농도가 나오니까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겠죠, 실제로는. 자, 그러면 개념 확인하기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A 더하기 B는 C 더하기 D의 반응 속도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지금 X가 돼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완전 틀린 게 반응 물질을 기준으로 써줘야지 맞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개수가 차수가 되지 않아요. 따라서 V는 K, A의 M, B의 N 이렇게 써줘야지 맞게 됩니다. 차수는 실험을 통해서 구해야 되는 거 맞고, 반응 속도 상수는 자, 온도와 반응물의 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없. 반응물의 농도에 의해서는 안 달라지고요, 온도에 의해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온도가 높아지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반응 속도 상수도 큽니다. 참고로 상수가 크면 반응 속도는 당연히 빨라지겠죠. 그렇죠? 온도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반응 물질의 농도에 의해서는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하고 3번 보자. 표는 일산화질소가 산소랑 반응을 해서 이산화질소가 되는 반응에서 반응물인 일산화질소랑 산소의 초기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초기 반응 속도를 측정한 결과래요. 자, 지금 1하고 2를 보면 산소 농도가 2배가 됐더니만 반응 속도 2배가 됐죠. 2배가 돼서 2배가 돼버리면은 산소에 대해서는 1차 반응이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산소 농도는 똑같고 일산화질소가 농도가 2배가 됐더니만 몇 배 됐어요? 지금 반응 속도가 4배, 제곱배가 됐죠. 따라서 일산화질소에 대해서는 2차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 속도 식은 V는 K, A의, NO에 대해서는 몇 차? 2차, O2에 대해서는 1차,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전체 차수는 몇 차? 3차 화학 반응식에 해당이 돼요. 자, 다음에 3번. 그림은 A가 B로 가는 반응이 일어날 때 A의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를 나타냈대요. 자, 이때 반응 속도 상수는 지금 반응 속도가 A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나타나는 걸로 봐서 반응 속도식은 1차식이죠. 따라서 A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럼 K의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얘가 몰 퍼 세크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는 몰이잖아요. 그럼 얘는 그러니까 몰 퍼 리터 세크인데 이거니까 결국엔 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세크분의 1이 바로 상수값 K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반응 속도 식이 반응 속도 V는 몰 퍼 리터 세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것만 남게 상수값을 결정을 지어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소거를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1차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자 표현을 해주면은 얘는 OX입니다. 자, 반응물의 농도가 진할수록 1차 반응에서 반응 속도가 빠른 거 맞고요. 시간에 따른 반응물의 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시간에 따른 반응물의 농도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나요? 시간에 따른 반응물질의 농도 그래프는 정확하게 반비례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니까 기울기는 반응 속도 상수라고 볼 수가 없죠. 기울기는 반응 속도지 그냥. 그죠? 시간에 따른 반응물질의 농도 변화니까. 반감기는 반응물의 농도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1차 반응에 한해서. 온도가 높아지면은 온도가 높아지면은 반응 속도 상수 K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감기도 어떻게 됩니까? 달라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AA가 BB로 가는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시간에 따른 반응물 A의 농도를 나타냈대요. 자, 온도는 일정하답니다. 반응 속도식은 지금 보면은 반감기가 0.4에서 0.2로 가는데 2초. 다시 0.2에서 0.1로 가는데도 다시 2초. 반감기가 일정하죠. 그럼 얘는 V는 K, A에 관한 1차식이에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이 반응의 반감기는 얼마가 됩니까? 여기죠. 따라서 2초에 해당이 될 거예요. 같은 온도에서 A의 초기 농도가 0.8 농도일 때 4초면은 반감기가 2초인데 4초가 되면은 반감기가 2회가 진행이 된 거고, 그러면 2분의 1씩이 2번 줄었기 때문에 초기 농도에 얼마가 돼야 돼요? 네, 4분의 1이 돼야 돼요. 따라서 0.8에 4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A의 농도는 0.2 몰 농도가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죠. 자, 이제 대표자료 분석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다음은 이산화질소하고 일산화탄소의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냈는데, 그림은 일정한 온도에서 이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시간에 따른 일산화질소의 농도를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일산화질소면은 생성물의 농도를 나타내 준 건데, 지금 계수비가 몇 대 몇임? 1대 1이죠. 그러니까 얘가 줄어든 만큼 얘도 생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자, 그러면 50초에서 150초 동안의 평균 반응 속도, 50에서 150초면은 계수가 어차피 1이니까 총 100초 동안의 농도 변화가 0.288, 0.016이죠. 둘의 차이. 그러면 0.0288에서 0.0160을 빼버리면은 0.0128이 되겠죠. 따라서 0.0128에 해당이 되고, 100이면은 나눠주면은, 와, 그러면 되게 작다. 이게 10의 제곱이잖아요. 1.28 곱하기 10의 하나, 둘이지. 마이너스 2승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에 몰 농도 퍼 세크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0에서 50초 동안에 이산화질소의 농도 감소량은 지금 1대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얼마나 늘어났음? 0.0160 늘어났죠. 그러면은 이 녀석이 0.0160만큼 늘어났으면 1대1에 해당이 되니까 얘도 0.0160만큼 감소를 해야 되니까 생성물질 증가량이랑 반응물질 감소량은 같겠지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답이 55xx예요. 자, 55xx. A점과 B점을 이어주는, 그렇죠, 구간의 기울기는 평균 반응 속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초기 반응 속도는 바로 딱 그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반응이 진행될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점점 증가한다가 아니라 감소한다가 맞게 되는 거고, 반응 물질의 농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반응 속도는 느려져요. 네. 자, 그 다음에 50초일 때 순간 반응 속도는, 그러면 50초인 순간의 순간 반응 속도는 50분의 0.0160이다 라고 나왔는데, 이 값이 맞는가 보자. 50분의 0.0160에 해당이 되는 건데, 얘가 지금
50분에 0.0160의 몰농도가 나오는 거는 여기에 구간의 기울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기울기보단 작죠. 그러니까 점점 작아지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평균 값이니까 요 딱 가운데쯤? 여기쯤에서 이 기울기고 여기서를 넘어가면 점점 작아지고 이 앞에서는 평균 속도보다는 크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0분에 0.016보다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몰라요. 저 그래프의 함수 값이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고 따라서 요거인 거보다는 작다. 그거는 확실하다. 작다. 하지만 정확하게 모른다예요. 자, 접선의 기울기 값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소 비교만 가능하다. 자, 1차 반응하고 반감기 봅시다. 자, 대표 자료 분석 2번 봅시다. 자, 1차 반응하고 반감기 보면은 다음은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 시각고 반응 속도 시기래요. 자, 표는 부피가 같은 강철용기 1하고 2에 A를 각각 놓고 반응을 시킬 때 반응 시간에 따른 B의 농도를 나타내는데 지금 계수비가 몇 대 몇이냐면 1대 2란 말이에요. 얘는 몰수로 나왔고 몰 농도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러면 그냥 M으로 칩시다. 자, 그럼 반감기를 구하세요 라고 했죠. 그러면 처음에 8A였어. 그러니까 처음에 0부터 지금 보면 얘가 A가 2B가 되는 반응에서 얘가 M몰 농도만큼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가 늘었어요? 8A가 늘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 0에서 8A가 늘어났으면 얘는 절반이 얘도 이제 8A가 늘어났으면 얘는 얼마가 줄어야 돼요? 4A가 줄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M-4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이걸 반감기라고 치면은 이 상태에서 다시 8A의 절반이 늘어날 거예요. 4A가 늘어나면은 여기서 얼마가 돼요? 12A. 다시 늘어나는 거에 절반이 늘어나서 2A가 늘어나면은 14A.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까지 반감기가 3번이 지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반감기는 얼마다? 1분이다. 1m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될 거고 그러면 이때 처음 몰 농도를 몰라요. 그렇죠? 몰 농도를 모르는데 이게 8A가 늘어났으면 처음에 반응한 게 4A죠. 그러니까 4A인데 이 4A는 처음 몰수에 그러면 얼마가 어차피 부피는 일정하기 때문에 이 강철 용기라 부피가 고정값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처음에는 4N몰만큼 있었지만 반감기가 한 번 지났을 때 결국에는 이때 반응한 게 4A지. 그러니까 이거의 얼마가 2분의 1만큼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A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따라서 이 N은 얼마다? A다. 이 N은 A다. 이렇게 정리를 N은 2A. 앞에 2가 여기 있구나. 그러면 N은 얼마다? 2A다. 이렇게 정의가 가능할 거고 자, 그러면 얘는 두 번째는 지금 반감기가 몇 번 지났냐면 2번이 지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2번이 지났으면은 처음 농도가 X고 이거에 얼마? 지금 반감기가 2번 지났기 때문에 이 녀석은 얼마나 줄어 있어야 되냐면은 이거에 4분의 1만큼이 남아있는 거죠. 그럼 여기가 4분의 1 X만큼 남아있고 줄어든 양은 얼마나 줄어야 되나? 4분의 3X가 줄어야 되는 거고 그럼 4분의 3X가 줄었을 때 1대 2로 반응을 하니까 여기서는 얼마가 늘어야 돼요? 4분의 3X 곱하기 2만큼이 늘어야 되는 거고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A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따라서 지워지면은 2가 될 거고 이렇게 지워지니까 X는 2A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N을 이용해서 X를 나타내죠. 그럼 X는 2A인데 A는 얼마가 나오니까 A는 2분의 N이 나오니까 A는 2분의 N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 넣어버리면은 X는 뭐가 됩니까? 그냥 N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 값은 N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자, 그러면 4번 봅시다. 얘는 지금 반감기가 일정한 반응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A에 대한 1차 반응이기 때문에 반감기는 얼마가 되는 거다? 바로 1분이 되겠죠. 자, 1에서 2분일 때 B의 몰 농도는 아까 구해줬죠. 12A죠. 그러니까 얘가 A가 2B가 되는데 A 초기 농도가 여기서 얼마였냐면은 4N이었는데 N이 2A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얼마가 되냐면 8A가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없어요. 그러면 두 번이 지나면 2분이면 반감기가 두 번이 지났기 때문에 8A에 얼마만큼이 4분의 1만큼이 여기 남아있을 거예요. 8A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2A만큼이 남아있을 거고 그러면은 줄어든 거는 실제로 6A가 줄어들었고 6A 줄어들면 1대 2니까 12A가 늘어나서 따라서 B의 몰 농도는 12A 이렇게 되겠죠. 초기 반응 속도는 1에서가 2에서의 몇 배다? 지금 4배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요 표에서 보면은 똑같이 2분이 지났을 때 여기가 12A가 되는 거고 여기는 3A가 되는 거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B의 농도 증가량이 4배니까 반응 속도도 몇 배다? 4배다. 이렇게 풀어줘야지 맞게 되겠죠. 자, 1과 2는 어차피 같은 화학 반응식이기 때문에 반감기는 서로 같아요. 그 다음에 0에서 1분 동안 평균 반응 속도는 1에서가 2에서의 8배가 아니라 4배죠. 농도가 4배였기 때문에 4배가 나와야지 맞게 되는 거고 1에서 2분 동안 A의 평균 반응 속도는 0에서 2분 동안은 A의 평균 반응 속도나 B의 평균 반응 속도나 결국에는 똑같으니까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0에서 12가 늘었단 말이에요. 12A가 얼마 동안에? 2분 동안에. 근데 개수가 2니까 얘로 나눠줘 버려야 되겠죠. 따라서 3A 몰 퍼 미닛 이렇게 나타나줘야지 맞으니까 틀렸네요. 여기가 3으로 나눠야죠. 그래서 X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